저는 토론에서 쓰는 이 설득의 기술을 이용해서 놓칠 뻔한 비행기를 탔어요. 원하는 사람을 애인으로 만들었어요. 경쟁이 치열한 자취방 매물을 쟁취했어요. 보증금을 절반으로 줄였어요. 원하는 곳에 취업을 했고 연봉을 50%나 올리며 이직했어요. 사업하며 제 서비스를 짧은 시간에 모두 완판했고 나중엔 2배 값을 받고도 다 팔았어요. 여러분은 얻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잘 얻고 계신가요?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. 왜? 어떻게 얻는지 모르니까요. 더 정확히는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니까요.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. 쟁취하기보다는 순응하는 사람이었죠. 제 욕망조차 뭔지 몰랐으니까요. 근데 토론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되었고요. 그 방법을 치열하게 연구하게 됩니다. 그렇게 토론대회에서 상을 타기 시작했는데 더 놀라운 건 제 일상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. 상대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만 하다면 이 설득의 방법을 적용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걸요. 그런 건 토론 잘하는 타고난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전 누구보다 여우 같지 못한 곰 같은 사람이고 지금도 사람 홀리고 낚는 데에는 재주가 없어요. 오히려 호구를 당하고 다녀서 별명이 김호구. 아무튼 상대의 마음을 정정당당하게 돌려놓았던 제 특급 비밀을 오늘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. 설득을 정정당당하게 잘하고 싶다면 이거 2개만 기억하세요. 그 사람의 전제는 무엇인가? 그리고 그 전제를 어떻게 내게 유리하게 바꿀 것인가? 벌써부터 전제라니 머리 아파요. 쫄지 마세요, 여러분. 정말 간단한 개념인 거 제가 장담합니다. 전제란 생각의 바탕이 되는 뿌리, 배경이라고 보면 돼요. A가 옳다라고 누군가 생각한다면 그리 생각하게 된 배경, 이유 등의 생각 꾸러미 전부를 다 전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볼게요. 오늘 비가 오니 짬뽕 먹어야겠다 라고 친구가 말합니다. 친구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할 때 이 친구는 비가 온다는 이유로 짬뽕을 먹겠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죠. 즉 어떻게 그 이유로 그 결론이 나오는지 배경이 되는 생각이 곧 전제가 돼요. 비가 오는 날 짬뽕을 먹는 게 좋다 혹은 비가 오는 날 짬뽕이 땡긴다 등이 전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이유를 덧붙여서 전제를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해볼까요? 비가 오는 날 왜 짬뽕 먹는 게 좋은지를 좀 더 붙여보는 거예요. 비가 와서 기분도 꾸리한데 짬뽕처럼 얼큰한 걸로 위를 쥐지는 게 좋다. 비가 와서 날이 습하니까 짬뽕처럼 기름진 걸 먹고 싶다. 비 와서 검은 옷을 입은 김에 옷에 튀어도 되는 빨간 음식을 먹겠다. 정말 다양한 속마음이 다 전제의 후보가 됩니다. 우리는 생각을 오직 딱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에 여러 전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들 중 가장 의중을 잘 담는 크리티컬한 녀석을 지금부터 진짜 전제라고 할게요. 무엇이 친구의 진짜 전제일지는 아마 친구만 알 거예요. 그리고 설득을 잘하고 싶다면 이 진짜 전제를 알아내는 게 키가 됩니다.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상대의 진짜 전제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비가 오니까 짬뽕을 먹겠다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. 비 오니까 짬뽕 먹는다고? 왜? 너무 직접적이라고 생각되시면 비 오는 거랑 짬뽕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? 이것 또한 너무 시비를 거는 것 같다면 아예 전제를 추측하며 돌려묻는 방법도 있어요. 오, 비 오니까 꾸리꾸리해서 얼큰한 게 땡겼어? 오히려 친구는 이렇게까지 내 말에 귀 기울여준다고? 하면서 신나게 대답을 해줄 거예요.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질문이니까요.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. 나 어제 운동했더니 오늘은 또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친구가 말했어요. 이 친구의 전제가 뭐죠? 어제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운동을 안 한다라는 결론이 도출된 그 생각의 배경이 전제가 되겠죠. 여기서 전제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어제 운동했는데 왜 오늘 안 해? 어제 운동한 거랑 오늘 하는 거랑 뭐 관련 있어? 아, 근육통 때문에 오늘 쉬는 게 나아서? 이렇게 퀴즈 풀듯이 전제 찾는 버릇을 들이다 보면 점점 직관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물어보지 않아도 전제 적중률이 높아질 거예요.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설득을 잘하는 방법은 첫째, 상대의 전제를 아는 것. 둘째, 그 전제를 내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라 했죠. 이제 전제를 알았으니 어떻게 바꾸는지도 알아볼게요. 비 오니까 짬뽕을 먹겠다는 친구의 전제는 비 오면 짬뽕 먹는 게 어떤 이유로 좋다 였어요. 이때 친구의 그 전제가 틀렸다 혹은 다른 더 그럴듯한 생각이 있다고 바꿔주는 겁니다. 비 올 때 짬뽕 먹는 건 사실 안 좋아 혹은 비 올 때 짬뽕보다 팟타이를 먹는 게 더 좋아 라는 전제를 심어주는 거예요. 친구의 진짜 전제를 제대로 건드렸다면 또 설득력 있게 그걸 흔들었다면 친구의 기존 생각은 쉽게 무너질 거예요. 거기에 나의 새로운 논리가 들어가면 설득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.
비 오는 날 짬뽕 먹는 게 좋다는 친구의 진짜 전제가 기분이 꾸리한 날 매운 음식을 먹는 게 좋다라고 해볼게요. 참고로 여기서 비 오는 날은 기분이 꾸리한 날이고 짬뽕은 매운 음식을 의미하겠죠. 여기까지 왔다면 다 온 것과 다름없습니다.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진짜 전제를 정면 돌파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기분이 꾸리한 날 매운 음식을 먹는 게 안 좋다 혹은 기분이 꾸리한 날 먹을 만한 다른 더 좋은 게 있다 라는 점을 어필하면 되겠죠. 기분이 안 좋은데 매운 음식을 먹으면 그땐 좋겠지만 속이 더부룩해서 나중에 더 안 좋을걸? 나중에 피똥 쌀도 기분을 생각해볼래?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매운 게 좋긴 하지. 근데 매운 건 속을 해치니까 차라리 신맛 나는 건 어때? 파타이. 너는 매운 게 필요한다기보다는 자극적인 게 필요한 걸지도 몰라. 기분 안 좋다고 우리 몸까지 해치는 거 그거 자신에 대한 학대다. 어때요? 좀 그럴듯한가요? 물론 여기서 친구가 나 국물 먹고 싶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산통을 다 깰 수도 있어요. 친구는 기분이 꾸리하니 매운 걸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기분 꾸리하니 국물 있는 매운 걸 먹고 싶었던 거죠. 즉 진짜 전제에 대한 우리의 추측이 틀린 거예요. 이렇게 진짜 전제는 상대가 직접적으로 딱 언급해주지 않는 이상 항상 맞출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설득법이 먹히기 위해선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한 상황이 정말 중요하답니다. 기억하시나요? 제가 영상 초반에 커뮤니케이션이 긴밀하기만 하다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. 상대의 진짜 전제를 알아내는데 소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. 지금까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제가 실제로 이직할 때 썰을 풀어드리려고 해요. 저는 경력이 짧다, 이직이 잦다 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정도로 이직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조건의 지원자였어요. 하지만 이를 면접에서 방어하는데 결국 성공을 했고 지원한 곳의 60%가 넘는 곳에서 오퍼를 받아서 골라갔던 경험이 있어요. 다음은 면접의 상황입니다. 이직이 잦으셨네요. 이 말을 듣고 바로 면접관의 전제를 파악하려 했어요. 가끔 별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를 언급할 정도면 보통은 잦은 이직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. 아리송하다고 판단될 때는 허심탄회하게 그러나 예의를 갖추고 물어봤습니다. 그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그렇게 저는 자주 이직을 한 사람은 우리 회사도 오래 안 다닐 것이다 라는 진짜 전제를 면접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. 두 번째로 진짜 전제를 분석합니다. 면접관이 자주 이직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왜 이 회사도 오래 안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? 이 두 질문에 답을 마련한 뒤 저는 그게 모두 틀렸다는 점을 증명하기만 하면 됐어요. 즉 제가 면접관의 마음에 심어줘야 할 새로운 전제는 두 가지였어요. 첫째, 자주 이직하는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문제적이지 않다. 둘째, 이 회사는 내가 빨리 떠날 마음을 갖게 할 회사가 아니다. 다음은 저의 대답입니다. 저는 회사 일에서 항상 배울 것을 찾고 제 일처럼 최선을 다해 임합니다. 그러다 보니 레주메에서 보셨다시피 항상 성과가 빨리 났지만 동시에 더 이상 배울 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 역시 빨리 왔어요. 그럴 경우 열정적으로 일할 동기가 없기에 그런 동기를 주는 곳을 쫓아오다 보니 그런 커리어가 형성됐습니다. 제 일에 대한 태도를 타협하고 싶진 않았거든요. 하지만 지금 면접을 보는 이 회사는 제가 배울 점이 단계적으로 많이 포진해 있는 걸 여러 리서치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. 하여 제가 지속적으로 동기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곳이라는 판단 끝에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. 설령 이곳에서도 빠르게 성취를 해내고 떠나게 된다 해도 이건 회사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성과로 회사에는 분명 이익이 발생할 거고 이는 수년간 별다른 성과 없이 다니는 다른 인력보다 훨씬 유의미할 거라 생각해요. 제 대답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. 첫째, 제가 자주 이직을 하게 된 배경을 제 직업관을 들어 설명하면서 나쁜 선입관을 해소했고요. 둘째, 이 회사는 그 배경과 다를 것임을 분명히 했어요. 셋째, 더 나아가 당신이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장점이 있음을 어필해줬죠. 물론 그럼에도 우직한 직원이 최고야 라는 생각을 갖는 면접관을 만났다면 저의 대답은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. 제가 모든 면접에서 100% 오퍼를 받지 못한 이유기도 하겠죠. 그건 제가 이 면접관은 인재상에서 우직함을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진짜 전제를 놓친 탓이겠죠. 알았다면 그에 맞게 저를 포장해 보았을 거예요. 제가 정말 그런 곳에 가고 싶다면요. 상대의 전제를 아는 것, 그리고 내 전제를 심는 거는 토론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정도로 정말 중요한 무기예요. 토론 내내 아주 그냥 창과 방패처럼 서로의 전제를 공격하고 지키다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일상에서 원하는 걸 얻고자 할 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바탕으로 해서 당장 내일 점심 메뉴부터 상대를 설득해보면 어때요? 정말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오늘 한 얘기들 말고도
제가 어떻게 제 서비스를 2배 가격에 팔 수 있었는지, 그리고 원하는 사람을 애인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등 더 재밌는 다양한 제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지금까지 토론하는 옹, 토옹이었습니다.